마르코와 미스 버킨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불사조 마르코가 와노쿠니 전쟁 이후 샹크스의 배를 타고 스핑크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흰수염의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갔어요, 마르코가. 그런데 해군들이 이제 스핑크스 섬을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놨어요. 한 게 아니라. 왜냐면 마르코가 지키고 있을 때는 자기들도 부담스러워서 공격을 못했대. 하지만 마르코가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을 바로 들었잖아. 근데 어차피 해군대장 출격시킬 건 마르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마르코가 있으면 짜증나겠죠. 귀찮다. 한 일주일 동안 안 죽잖아, 마르코가. 그러면 근데 급습에서 뭘 얻는 거지? 일주일 급습해갖고 오늘도 그 세상 명금이니까 가져가자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르코와 미스 버킨이 만난 이유가 마르코가 없는 사이에 해군이 스핑크스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지켜줬습니다. 그게 그걸. 여기 나오는 위블이죠. 그렇습니다. 마르코가 예전부터 이 두 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르코 입장에서는 양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흰수염 아내라고 치면 엄마네요, 마르코의. 마르코 맞아. 어쨌든 이 미스 버킨이 마르코에게 내 아들이 이걸 지켰으니까 너 이제 유산하고 좀 내 아들 구하러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르코가 수상한데 이러니까 너 아직도 내 아들의 혈통을 의심하는 거야? 위블이 최후의 한 행동 못 봤냐? 빨리 돈 내놔! 이러면서 위블이 흰수염의 고향을 지켜줬는데도 마르코가 돈을 안 주니까 좀 섭섭해한다. 그리고 마르코 입장에서는 흰수염이 내 아들을 진짜 아들은 위블이다 마르코야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사칭일 수도 있잖아. 의심이 많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블의 낭만. 여기서 위블이 솔직히 튀어도 됐는데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끝까지 지키면서 로쿠기와 맞선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이제 그냥 튀고 보물만 대충 훔쳐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미스 버킨이 돈 미세기 때문에. 하지만 위블이 본능적으로 막아섰대요. 흰수염의 그 시신과 흰수염의 무덤과 흰수염의 고향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아섰대. 자기 엄마조차 통제가 안 됐대요. 여기서 맨날 보시면 엄마 하면서 엄마 말만 들었는데 그것마저 통제가 안 되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가 세라핌이잖아. 세라핌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흰수염의 기억을 얘가 가지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여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발동이 되어가지고. 그럼 아들이 아니라 세라핌이다. 그렇습니다. 흰수염도 어린 시절에 스핑크스 섬을 지켰대요. 혼자. 수호신처럼 그 잼민이 수염 시절에.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체포가 안 됐고 얘는 체포가 됐다. 흰수염 록세적단에 체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블이 좀 낭만을 보여서 이번에 민심이 개떡상했다. 원래는 위블의 민심이 쟤 좀 나오지 마라 이랬는데 야 그래도 흰수염의 아들 같다. 생긴 것만 좀 그렇다. 그리고 또 생긴 것도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게 로쿠규가 와노쿠니에서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해서 시노부를 젊고 이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흰수염 젊은 흰수염이 나왔다. 젊은 흰수염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성형수술을 하듯이. 자 그리고 로쿠규 vs 위블입니다. 로쿠규와 위블이 한번 맞붙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 레전드 매치인 게 키자루 피셜로 위블이 전성기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이고 로쿠규는 이제 새롭게 합류한 해군 대장이잖아. 그래서 해군 대장과 사왕이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로쿠규가 개발린 게 정상이지만 이겼네. 그래가지고 로쿠규가 엄청나게 또 떡상을 했다. 로쿠규가 그럼 여기 왔을 때가 이미 잡았을 때인가? 런이죠. 로쿠규가 위블과 한 2, 3일 동안 대치를 했을 것 같아요. 로쿠규가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해서 싸웠고 위블은 뭐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흰수염처럼 약간 압도적인 괴력으로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로쿠규가 좀 이겼다. 아니면 위블이 좀 지능이 없어서 이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힘은 만약에 위블이 더 셌지만 얘가 뭔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서 보스모 공략하듯이 공격했을 수도 있고. 로쿠규가 이런 식으로 식물 갖고 분신을 만들었는데 위블이 막 로쿠규 공격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식물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 전성기 흰수염이었으면 그런 게 안 통했겠지만 전성기 흰수염은 지략도 뛰어난 게 나왔죠? 동강 열매 능력자한테는 딱 타격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위블과 로쿠규가 결국 맞붙었지만 로쿠규의 승리로 위블은 체포가 됐다. 그리고 이게 홈그라운드에서 싸워서 위블이 좀 불리했을 수도 있어요. 로쿠규가 광역기 공격을 계속 시도하면 흰수염 무덤에 흰수염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 그럼 위블은 일단 로쿠규를 막기보다는 그 공격을 막으로 딱 뛰어갔어. 그때 빈틈이 나온 거지. 그리고 또 해군이 이미 점령한 상태니까 다구리를 맞았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뭐 중장들이 와가지고 시간을 끈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대장이 같이 아니면 공격했다던가. 세라핌이 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 그렇죠. 얘들이 지금 세라핌을 다 데리고 다니니까. 아니면 로저 세라핌 데리고 와가지고 로저 대 흰수염 한번 맞붙은 거 아니야? 그거는 가능성이 작긴 역대급 드림 아니면 매치인데. 흰수염 세라핌을 들고 와가지고 흰수염 얘가 마음이 흔들린 거지. 아니면 똑같이 생긴 애 두 명에서 막 싸우고. 그리고 위블이 결국은 패배했다는 게 밝혀졌고, 하지만 스핑크스 섬은 무사히 지켜냈다. 그러면 로쿠규도 치명상을 입었으니까 더 하지 못하고 돌아갔나? 근데 로쿠규가 정말 대단한 게 좀 뒤에 나옵니다. 일단 위블 패배부터 얘기를 합시다. 위블이 별 패배해서 임펠다운 레벨 6에 잡혀갔다. 레벨 6 맞겠죠, 얘 정도면? 그럼 레벨 1에 가둬두면 뭐야 이거 갈 거냐? 죄수들 다 죽는다. 얘 정도면 6에서도 아마 제일 센 편이지 않을까. 7에 넣어야 돼, 만약에 새로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6만 되면 뭐 크로코다일 이런 게 등장하는데 크로코다일 아마 카타리나 데본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막 말이야. 진짜 이상한 애들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위블이 6에서 특별 감시를 좀 받고 도피와 만나지 않을까. 6의 지금 거의 유일한 주민이죠. 왜냐하면 정상결전 직후에 검은수염이 다 풀어져갖고 6의 지금 수감자가 도피밖에 없대요. 혼자 있자. 그래서 친구가 들어왔다. 자, 로쿠규의 그럼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쿠규가 처음에는 해군 대장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93대장보다도 훨씬 약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성기 흰수염급이라고 불리는 위블을 어쨌든 뽑았다. 체포를 했으니까 로쿠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로쿠규의 행보가 정말 대단해요. 로쿠규가 스핑크스 섬에서 걔들을 위블을 잡은 이후에 곧바로 대나무 헬리콥터 타고 와노쿠니로 날아가서 야마토 모모노스케 아카자야 군함자랑 맞짱을 뜨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샹크스한테 좀 대치가 됐지만, 근데 그게 좀 떨어지긴 했다. 샹크스 페앙스 패기만 보고 좀 도망을 가버렸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억가였어. 로쿠규와 포스가 없어서. 솔직히 그때 와노쿠니에 있던 전력 보면 빨간머리 해적단, 밀짚모자 일당, 하트 해적단, 그리고 카이도 해적단의 잔당들, 키드 해적단, 그리고 카이도우 해적단의 잔당들, 빅맘 해적단 잔당들, 야마토, 아카자야 군함자, 모모노스케, 뭐 와노쿠니의 강자들, 뭐 이거 토청 우지카 레이드보다 훨씬 센 애들 다 모여 있었어요. 해군 입장에서 튀는 게 맞았다. 그리고 전력은 얘밖에 없었어. 해군이 예를 들어서 뭐 아카이누, 키자루, 후지토라, 땡고쿠, 거프 다 끌고 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얘 혼자만 돌발 행동으로 온 거기 때문에 아카이누나 뭐 키자루 이런 친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와노쿠니를 얘가 황무지였는데 숲을 막 생성을 해가지고 체력이 달았다. 와노쿠니를 개척도 시켜줬고, 페이감 4명 8개를 정통으로 맞고도 쉽게 버텨냈고, 모모노스케가 카운터 공격했는데도 버텼어. 그럼 대장 중에 엄청 센 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로쿠규도 이제 93대장급은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티어표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러면 전설 사왕이 떡락을 해버렸나 이런 말도 많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독자들 사이에선 이미 떡락을 했다. 옛날에는 전설이 무조건 사왕보다 위, 사왕이면 무조건 대장보다 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다 동급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전성기 시절 흰수염이라고 불리는 위브를 로쿠규, 전설을 대장이 잡아냈네? 예를 들면 로쿠가 그냥 로저 체포한 거야. 그렇죠. 전성기 흰수염급이라 불리는 위브를 쉽게 체포해냈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전성기 흰수염급은 아닐 것 같은 게, 여기 좀 이상한 게 많아요. 두 가지를 빼야 돼요. 태양색 픽이랑 흔들흔들 열매. 그럼 실제로 다 빼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라핌의 뭐 유무도 있고 그 섬에서 좀 위블이 지키면서 싸웠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건 봐야 알겠지만 전설과 사왕이 그래도 조금은 떡락을 했다. 자, 그러면 위블 도피 크로스 길드에 합류?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블이 이제 임펠다운 레벨 6에 들어갔는데 위블을 이제 버기가 꺼내오는 거지. 크로스 길드가. 버기가 이미 임펠다운을 한번 털어먹은 전적이 있어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렇죠. 버기가 이미 한번 털어먹은 다음에 자신의 수하로 다 삼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크로스 길드 합류 떡밥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미래의 호걸들의 뒤통수를 보면 전부 다 크로스 길드에 관련된 애들이야. 모리아랑 도피 빼고. 하지만 모리아 도피도 뭔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면 좋을 것 같고, 칠무의 연합이죠. 그렇게 되면. 칠무회라는 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블과 도피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도플라밍고가 지금 임펠다운에 홀로 갇혀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해서 동료로 삼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침 위불도 잡혀갔으니까 버기가 이렇게 다 끌어모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를 영입하게 되면 크로스 길드의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을 하는 게 도플라밍고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크로코다일의 상위호환이야. 사업을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해요. 그리고 악마의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전력도 굉장히 많았고 개인의 무력도 최소 상황 최고 간부는 되고 또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 철룡인. 철룡인이라서 말이 좋아해. 존재만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 국보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떡밥을 풀기 위해서라도 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도피를 꺼내줄 만한 인물은 버기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왕급 강자는 되어야 그 임펠다운 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루피가 근데 털겠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뭐 샹크스가 털겠냐? 그나마 티치랑 버기인데 버기 쪽이 좀 더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업 쪽 그럼 한 명 추가, 사체가 공격력 쪽에 하나 추가를 할 수 있죠. 원피스 표지연지에서 베가펑크의 기묘한 발명품이 나옵니다. 이 발명품이 뭐 식물이 포탄 같은 걸 쏘는 거래. 후속의 맞아. 필살 초록성 같은 느낌이지. 이렇게 베가펑크가 좀 괴짜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대포에서 막 꽃을 발사하는 건데 시저와 뭐 옆에 친구들이 좀 역겹게 쳐다본답니다. 시저, 저지, 퀸, MADS 동료들이 아우 정말 또 이상한 거 만들었다. 쟤 뭐냐 이런 식으로 쳐다본답니다. 그렇죠. 저번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악마의 열매 뭐 살상 무기 만드는데 대포꽃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베가펑크가 능력이 제일 뛰어나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한 거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좀 마음에는 안 들어 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저라든지 뭐 퀸, 저지 이런 애들이랑 과학자들끼리 한번 모여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투시 vs 루치 1072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투시가 배신을 때린 다음에 카쿠를 기절시키고 물어버렸지. 루치한테 당신도 이제 잠 좀 들어야겠는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1073화가 시작되자마자 스투시 vs 루치의 전투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스투시가 그냥 CP0 원탑이었네요, 무력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투시가 기습에 특화된 능력인데 기습을 때렸기 때문에 아마 루치에게 승리를 했지 않을까. 순수 무력은 루치보다 약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도 일단 카코보다는 확실히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얘 능력이 너무 사기야. 물리면 잠든다. 이게 와 너무 사기인 것 그리고 같다. 환각으로 자기 분신도 만들 수 있고 확실히 록스의 적단 출신다운 강합니다. 그래서 스투시 vs 루치가 진행이 되었고 스투시의 새로운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투시의 정체가 공개되고 사람들이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미스 버킨 그 할멈이 어떻게 보면 흰수염의 아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독자들이 아이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할멈의 과거가 스투시라는 게 밝혀지고는 뭐 흰수염 그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완전 민심이 바뀌었지. 흰수염이 원래는 좀 욕을 먹었거든. 말도 안 된다. 쟤는 절대 아내도 아들도 아니라 했는데 스투시가 나오고 좀 납득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투시 vs 루치가 이때 동물계 각성을 이뤄냈고 니카와도 어떻게 보면 비비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스투시한테 제압을 당하죠 나중에. 스투시도 이렇게 악마 열매 능력을 발동시킨 다음에 결국 루치를 물어서 잠재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왼쪽 오른쪽 이게 팬아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오다 작가님이 그린 거에다가 팬분들이 색칠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투시는 뭐 악마 같은 이상한 악마 날개를 달고 있고 로브루치는 고양이의 신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구름 같은 게 막 떠다니고 있고 덩치도 훨씬 커졌고. 고양이의 신이 기린 신보다 세네요 확실히. 근데 진짜 고양이의 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각성 고양일까요? 그냥 각성폼인데 각성하면 뭔가 구름이 떠다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물계 각성들이 은근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스투시는 이거 초인계 악마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동물계 환수종 열매일까요? 레드필드가 그게 뭐였나?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레드필드처럼 동물계 환수종 박쥐박쥐 열매 모델 서큐버스다. 아니다 뭐 활락 열매다. 뭐 이런 식으로 초인계 열매다 동물계 열매다 말이 많은데 과연 어떤 걸지도 궁금합니다. 동물계 열매일 것 같아요 아마. 록스의 적단에 이름 있는 애 클라스 정도면 동물계 환수종 정도는 먹어줘야 가오가 산다. 록스의 적단이 당대 최강이었는데 악마 열매가 아마 거기로 다 수급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여친이었으니까 아마 흰수염한테 저 좋은 열매 좀 구해주라면 흰수염이 그라라라라 알겠다 하면서 자기가 다 끌고 왔을 거야. 그리고 흰수염이 또 능력이 좋은 거 먹었고 흰수염의 적단이 능력을 독식
출시했다는 게 아마 그때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이제 선물로 안 줬을 것 같다, 흰수염이. 수염 해적단 만든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손절했죠. 손절을 했을 것 같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다 보준 거지. 그렇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열매, 불사조 열매 이런 사기 열매들이 많아요. 카멜레온 열매 뭐 이런 것도 이상한 열매 다 준 거야. 어둠도 실제로 획득을 했고. 자, 그리고 스투시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투시가 일단은 계속 자기 신의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예를 들어서 저기 사람이 있어서 로브루치가 때렸는데 환각을 느꼈던 거지. 그게 분신이어가지고 로브루치가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연기를 때리고 있는 거야. 실루엣 같은 거. 살짝 샤코 같네. 그런데 로브루치가 견문색 패기가 뛰어나잖아. 로브루치급의 견문색 패기를 속일 정도면 진짜 막 샹크스, 카이도 이 정도 견문색 패기가 아닌 이상 스투시를 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얘가 그냥 분신을 만든 게 아니라 환각을 더해가지고 좀 방해한다는 언급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브루치가 아마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을 거야. 환각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상한 디버프를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서포터 마냥. 둔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어지럽게 한다든지 어지럽게 하든지 뭐 이상한 능력을 걸 수도 있고, 또 이 날개를 이용해서 빠르게 좀 날아다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기적인 기술이 있죠. 물어뿐다. 물은 다음에 이렇게 피를 쪽 빨아가면 그 상대는 이제 잠에 든다. 이 서큐버스가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이라 해야 되나 괴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존재인데 악마예요. 서큐버스가 악마의 편에 닮았네. 서큐버스가 원래 사람의 꿈에 등장을 해가지고 좀 야한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이제 끊고 나간다 이러면 이제 효과가 없는데, 개꾸라고 계속 꾼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되면 로브루치급 강자들은 이제 꿈을 끊고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신력이 약한 약한 놈들은 그대로 그냥 쭉 가다가 죽어버린다. 루치를 제압하는데 성공을 해요. 스투시와 루치가 맞붙죠. 일단 스투시가 배신을 때리니까 루치가 진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투시가 나 배신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루치가 재밌는 게 옛날에 또 지도 배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워터7에서 아이스버그를 배신한 다음에 이제 암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벌을 이제 받은 거다. 아이스버그의 당황한 표정과 이번 화의 로브루치 당황한 표정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배신당하면 다 그런 표정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루치가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명히 CP0 팀인 줄 알았고 세라핀까지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루피가 있긴 했지만 베가펑크를 잡을 각이 좀 보였단 말이야. 하지만 갑자기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아니 이딴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잠들어 버려가지고 베가펑크 탈출 계획은 뭐 성공했다. 베가펑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가펑크가 이런 말을 하죠. 대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게. 자네가 있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네. 이게 진짜였어. CP0를 단신으로 막아 세웠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기습이라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결과니까. 자, 그리고 베가펑크의 비밀의 전력은 스투시. 앞서 말한 대로 베가펑크 통화를 하잖아, 누구랑. 그렇죠. 지금의 전력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배신을 해라. 내부에 있는 놈 한 명을 더 끌어들여서 배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스투시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새로운 전력이나 뭐 혁명군이나 후지토라 뭐 이런 후지토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CP0를 막아 세울 전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애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스투시가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했고 로브루치도 당황을 했습니다.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죠. 세틀라이트들이 아니 베가펑크씨 우리 도와달라면 저 사람 이제 세계정부에 쫓기게 되고 집도 잃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스투시였던 거지. 왜냐면 스투시가 지금 세계정부 CP0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배신한다고 하면 이제 록세 적단으로 돌아가 있는데 록세 적단도 없잖아. 그래갖고 스투시가 이제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쪽으로 좀 붙어야 된다. 왜냐면 세계정부로 복귀를 하면 이제 바로 아카이누가 명구빵을 놔주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동료에 스투시도 추가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료에 만약에 스투시가 합류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밀짚모자 일당에도 여자가 좀 많아지고 다 미녀라는 공통점이 있죠. 로빈, 나미, 스투시 그리고 릴리스도 어떻게 보면 합류를 했고 나중에 뭐 보아행콕도 합류를 할 수도 있고 야마토도 합류할 수 있고 보니도 합류할 수 있고 밀해는 미녀가 아니면 안 맞는다.
자, 그리고 이제 조로와 세라핌 미호크가 한번 맞붙습니다. 한창 세라핌하고 밀짚모자 일당이 대치 중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조로와 세라핌 미호크가 이렇게 한 차례 맞붙는데 이게 드림 매치 아닙니까? 독자들이 기대하는 매치 탑3 안에 늘 들어가요. 뭐 그렇죠. 루피 대 이무, 루피 대 아카이누 뒤치, 그리고 조로 대 미호크, 이런 드림 매치인데 이번에는 좀 예고편 느낌으로 세라핌 미호크의 새끼 버전이랑 좀 맞붙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끼 미호크가 공격을 하는데 아직 통제가 막 안 돼. 그런데 조로가 막아서면서 드림매치에 좀 예고편을 알렸다. 그렇습니다. 조로 입장에서는 저게 미호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칠무의 어린 시절인데 검을 들고 있다. 이러면 뭐 미호크 됐지. 그리고 또 미호크 검사잖아. 조로가 검사를 보면 항상 자기가 좀 상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호크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좀 막아선 것 같아요. 뭐 미호크 정말 내 스승해줄 때 나를 많이 갈궜는데 이번에 복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검사네. 검사 대 검사로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서 언급만 보면 좀 조로가 앞서갔다는 게 밝혀졌긴 하지만 뭐 당연한 거야. 이거는 세라핌 미호크한테도 안 되면 진짜 세계 최강의 검사 평생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로와 미호크가 이렇게 한 번을 충돌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조로 대 미호크가 충돌을 했는데 세라핌 미호크가 조금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날라간다.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로 대 미호크의 예고편 아닌가 이런 말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조로 vs 미호크가 진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화 정도 뒤면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예고편이라 가지고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본편이 될 수도 있어요. 슬픈 예감이 적중하는 경우가 있듯이 미호크 대 조로가 세라핌과 맞붙는 게 끝이고 미호크가 시류한테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한 번도 안 붙으면 좀 그러니까 살짝 던져준 느낌. 이스트 블루에서 조로와 미호크가 맞붙었고 이때 당시에 조로가 밀짚모자 루피보다 유명했어요. 이스트 블루 내에서. 대적 사냥꾼.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와 맞붙었는데 진짜 이게 상대도 안 돼요. 조로는 삼도류 전력을 다해서 싸웠고 미호크는 작은 칼로 설렁설렁했습니다. 과일 까먹는 칼이죠. 심지어 그 칼이 전투 칼도 아니고. 그런데도 조로가 닿지도 못하고 패배를 해버립니다. 뭐 당연한 거야. 근데 이때 미호크 견문색 폐기하고 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안 쓰고도 이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신체 능력이 사기다 보니까 하여튼 조로가 이때 털린 이후에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했고 미호크도 조로가 검사로서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뭐 마인드라든지 기계 뭐 이런 거는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주면서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또 엄청난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곧 붙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한번 붙는다면 이제 조로가 승리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그때 승리를 할까요? 좀 애매한데 솔직히 이제 이기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번에는 조로의 칼이 부서졌다면 이번에는 흑도가 부서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차고 있는 검들을 보면 엠마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조로를 그린 것이다. 물론 팬아트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또 요즘에 세지고 있는 게 폐왕색 팩이 휘감는 데 성공을 했고 카이도우가 말한 극소수의 강자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충격을 주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뎅만이 준 그 공격을 조로가 한 번 더 재현해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로가 엠마 전설적인 검사 오뎅의 검을 획득을 했고 엠마를 다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엠마가 역대급으로 다루기 힘든 게 그 사용자의 폐기를 빨아들인대요. 그렇죠. 약자가 사용을 하면 이렇게 조로가 사용했을 때도 근육하고 다 빨렸지만 조로기 때문에 버텨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라핌을 드디어 탈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들이 명령 우선권이 있잖아. 하지만 그거를 CP0가 뺏었거든. 하지만 그걸 다시 역으로 뺏어왔어. 왜냐면 이제 로브루츠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CP0에 남은 게 이제 스투시인데 얘들은 이제 베가펑크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라핌을 탈출을 성공을 했고 비로소 이제 대위기에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라핌들이 이제 말을 좀 듣고 가만히 있고 원래라면 막 세라핌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 베가펑크 주둔지를 부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얌전해진 모습이다. 미호크, 행콕, 징베, 쿠마, 뭐 버기 이런 세라핌들인데 아직 버기와 도플라밍고는 공개가 안 됐어. 그 둘이 실제로 제일 궁금한데. 그들이 제일 재밌죠. 솔직히 케미가 둘이 만나도 웃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서로 막 이 말 잘 들어야 될 걸 이러면서 허세 대결을 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 도피가 그런 게 심했잖아. 철룡인 출신이라 가지고. 힘도 별로 안 셌고. 근데 미호크, 행콕, 징베는 다 조용하게 지 할 일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릴 때부터 셌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니와 베가펑크가 이제 실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오피셜로 사라졌다는 언급이 나왔고 베가펑크는 단 한 번도 이제 그려지지가 않아서 둘이 더군다나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같이 좀 실종이 됐지 않았나. 아마 쿠마의 능력을 발동이 됐나? 아 그렇죠. 저번 화에 쿠마의 그 큰 곰발바닥 앞에서 둘이 대치하다가 끝났잖아. 그렇습니다. 아마 보니가 누르고 베가펑크도 좀 따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안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게 고통일 수도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베가펑크는 쿠마와 약속을 했잖아. 보니에게 꼭 비밀로 하기로. 하지만 보니가 돌발 행동을 하니까 베가펑크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어딘가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쿠마가 어디론가 향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마리조아로 갔어요 쿠마는. 하지만 이제 뿅 해갖고 다시 에그헤드 섬으로 온 다음에 얘 둘을 데리고 어디로 대피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쿠마 능력이 사기다 보니까 순간이동을 계속 할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마가 다시 여기로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CP0 중 한 명이 납치를 했을 수도 있고 게르니카 같은 애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얘들 좀 안 나오니까 이번 화가 좀 더 재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키자루와 오로성 이번에 챕터가 바뀌어서 키자루 배 누군가와 함께 키자루가 동행한다가 돼 있는데 오로성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자루가 이번에 에그헤드 섬으로 가고 있었죠. 왜냐면 베가펑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언제 가냐 이씨. 그런데 키자루가 출동한 지 좀 됐는데 이번에 오로성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키자루가 그 이상한 음식을 먹어봐요. 먼저 독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상한 노인한테 줬대. 그럼 키자루가 시중들 정도의 노인이 누구야? 이랬는데 바로 다음 컷에 이제 오로성이 나옵니다. 키자루가 이렇게 과자와 뭐 음료수 이런 걸 들고 왔겠죠. 그리고 지가 독 있는지 먹어본 다음에 오로성에게 좀 건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이번에 마리조아에서 빠져나와서 활동을 시작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짜 완결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오로성 전투력 떡밥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로성이 많잖아.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제일 늙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로성은 뭐인데 얼굴에 칼빵이 나있지? 보통 오로성 정도면 진짜 마리조아에서 편하게 살 것 같잖아. 이 사람은 흰수염이네 완전. 흰수염 수염 떼다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로성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근본 천룡인들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오로성 1인의 이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턴성이네요. 그리고 앞에 성도 있는데 그 성은 음악가고 세턴 이름은 이제 그 태양계에서 따왔다. 그래서 음악가 플러스 태양계 조합이다. 예를 들어 뭐 베토벤 세턴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친구들도 이제 친구의 이름이 세턴성인데 예측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간디는 근데 이름 나와도 간디라 부르지 않을까요? 간디와 너무 닮았어 진짜. 너무 이게 보편화되었다 보니까 하여튼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무력 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또 전성기 때는 거프와 인수형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았다 하면서 막 다 두드려 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오로성의 모티브가 이제 태양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오로성들의 이름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 세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무는 뭐 지구다 아니면 뭐 루피는 태양신 니카니까 태양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달 하면 또 에넬이 있지 않습니까? 우라노스 뭐 이런 게 여기 있다면 달의 에넬이면 에넬도 엄청 비중이 커졌는데 천왕성, 명왕성 저것들이 이제 고대병기 모티브라는 말도 있고 그럼 원피스는 진짜 이제 우주로 가는 관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드래곤볼 콜라보 합시다! 완결이 5년 남은 게 아니라 50년이 남은 거였네. 자, 그럼 오로성 전투력 떡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로성 전투력 떡밥이 옛날부터 이 친구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귀철 최상 명검으로 추정되는 검을 들고 있고 다른 애들도 아까 봤다시피 막 칼빵 나있고 천룡인인데 덩치가 아카이누보다 크고 막 이래가지고 오로성들이 세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시가 되었어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각자의 고유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세턴성만 이게 사진에 없는데 합성 사진인데 세턴성은 이제 출장을 간 걸 미래지를 한 거다. 아니면 제일 약해서 얘들이 진짜 엄청 셀 수도 있고.